한국 문제가 이번에 이제 대선이 이제 시간 가면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깨우치게 되겠죠. 뭐 사람은 아무리 설득하고 이야기하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피부로 자기 문제로 느끼지 못하면은 설득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예, 힘들기 때문에 여기 이제 지금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미국을 오판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죠. 이제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미국을 되게 이제 정확한 판단을 하려면은 사심이 없어야 되거든요. 사심이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소음 가운데 신호를 들으려면은 마음이 맑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이나 편견 또 때로는 내러티브죠. 예. 내러티브 본인들이 만든 서사에 맞춰서 미국을 오해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아마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젊은 날 사업이나 이런 걸 하면서 미국 사람들 대부분 경험들이 있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이 서양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좀 쿨하지 않습니까? 그 영어 표현으로 It's your business입니다. 네 일이고 It's my business 내 일인 겁니다. 내 일은 내가 신경 쓰고 네 일은 네가 신경 쓰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게 되면은 뭐 이렇게 내밀한 부분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냥 악수하고 만나서 뭐 하이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야기하다가 또 이런 악수하고 헤어지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내 문제에 대해서 관여도 안 하고 내가 그 사람 문제에 대해서 관여 안 하는 것이 그게 문화지 않습니까? 외교도 마찬가지거든요. 한국이 그렇게 뭐 미국에 대해서 불편하면은 그럼 알 수 없는 거다 이런 거지 우리처럼 이런 데 붙잡고 앉아가지고 예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안 하거든요. 완전히 서로가 의식이 다를 겁니다. 당신들 그렇게 하면 큰일 나니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게 없는 겁니다. 그냥 쿨한 겁니다. 그래? 아 그러면 그냥 여기서 간두지 뭐 이런 식인 겁니다. 아마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젊은 날에 이제 사업이라든지 직장에서 미국 사람하고 거래라는 이런 걸 많이 해본 사람들 같으면은 그런 분들은 아마 서양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의식이 어떤지를 잘 아실 겁니다. 자, 이 보시면은 이제 오늘 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선일보에서 거의 유일하게 관심을 갖고 보는 칼럼입니다. 신문의 칼럼들이 전부 다 뭡니까? 예, 싸가지가 없는 글들이 많아가지고 요즘에 거의 소개도 안 하고 읽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정독해서 읽는 글이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이자 전 외교부 북핵 대사 글은 항상 봅니다. 왜? 이분은 실전 경험을 갖고 있고 평생 동안 외교 현장에 있었으니까 그다음에 정직하게 글을 쓰는 것 같아요. 정직하게. 글을 통해 가지고 한 자리를 얻기 위해가 여러분들 뭔가 이렇게 글을 트는 것이 아니고 글을 정직하게 쓰는 겁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쓰는 글은 저처럼 글을 많이 써본 사람들은 단박에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냥 글을 보면은 이 양반이 정직하게 글을 쓰는 사람이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한미 동맹 없는 한국은 중화 제국주의 앞에서 제2의 우크라이나일 뿐이고 실용 외교란 이름으로 균형 외교를 초래해서 미중 사이에 여러분들 양다리 걸치기를 하겠다고 하면은 역풍이 엄청나게 클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직한 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을 읽어볼 만큼 가치가 있는 글입니다. 뭐 그러나 이제 정권은 교체가 됐고 일반 국민들은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개인에게는 그냥 운명이 되는 겁니다. 뭐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그냥 그들이 선택하면은 뭐 그대로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한국 대선 보고서 미국 전략국제문제 CSIS인가 뭐 C에서 한미 동맹 내에 조용한 위기가 진행되고 있다. 이것뿐만 아니고 이제 이번에 대선 보고서가 여러분들 회람되게 되면은
미국에 있는 보통 설마 그럴까 하는 사람들이 입이 딱 벌어질 겁니다.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지하는 일부 우방국들의 안미 경중 노선이 중국의 악의적 영향력을 심화시킨다. 이게 이제 아마 싱가포르에 열렸던 그런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미 국방장관이 한 경고일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한국 대선 결과에 대한 백악관 논평에는 세계 민주국가들에 대한 중국 개입과 영향력을 우려하고 반대한다. 이번에 대선 보고서가 그냥 소개되면은 상시하게 합니다. 아마 한국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미국 사람들은 보고서를 어마어마하게 꼼꼼하게 쓰지 않습니까? 다 이름 읽을 겁니다. CSIS 전략국제연구소의 한국 대선 분석 보고서는 한미 동맹 내에 조용한 위기가 진행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와 중국에 대한 실용적 균형 외교를 지향하는 이재명 정부 사이에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한다. 갈등이 불가피할 겁니다. 왜냐하면 젊은 날 친중이라는 그런 사상적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더라도 잘 안 바뀝니다. 사람인데. 지금 대한민국의 40대 50대 생각이 안 바뀌는 것처럼. 그런데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그거를 용인 안 할 거라는 겁니다. 1기 때는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문재인 정부하고 대충 티끌태끌하면서 갔지만 지금은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리고 이제 선거 결과를 이 사람들이 볼 겁니다. 보고 많은 생각을 할 거예요 아마. 이중 외교가 설 땅은 없다. 미국 안보 지원에 의존한 한국이 군행 외교를 논할 분위기는 아니다. 딱 잘라서 이렇게 이러면 이용준 전 북핵 대사가 분명하게 입장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미국 조야의 우려는 한국이 중립 또는 친중 진영으로 이탈할 가능성에 대한 깊은 의구심을 반영한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겠죠. 아니 그러면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도 있고 한데 그럼 그거야 마이크론이라는 회사 키우면 되니까 별 문제는 없는 거죠. 한국을 지켜야 될 뭐 이유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 양반들끼리 이야기가 많을 겁니다. 예. 전 세계가 미중 두 진영으로 재편되고 유럽의 전통적 중립국들마저 중립을 포기한 미국 안보 지원에 의존한 동맹국 한국이 균형 외교를 논할 분위기는 아니다. 왜 공 박사님 이제 선거 안 다룹니까? 지금 와서 다루면 뭐합니까? 지금 와서 뭘 다루겠어요? 게임이 다 끝났는데.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내가 그냥 노골적으로 이야기해 줘야 알아듣겠습니까? 내가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야 될 필요도 못 느끼는 거죠. 그 정도로 아주 감이 안 와닿으면은 그럼 뭐 자기 머리를 탓해야 되는 거지. 나를 탓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게임이 끝났는데 뭘 지금 와가지고 게임 다시 하자고. 인생이든 여러분들 나라든 간에 기회란 게 항상 있지 않습니까? 5년이란 긴 세월을 다 놓친 겁니다. 그거는 뭐 누구 탓을 할 수 있겠지만 국민들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6월 3일 한국 대선이 뭘 한국인들에게 의미하는지를 꼭 내 입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알겠냐 이야기죠. 내 입으로 이야기를 할까요? 아주 노골적으로 그냥 툭 깨고 다 이야기해 줄까요? 뭐를 이야기하는지. 옛날에 다 이야기했으니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궁금하면. 생각보다 심각하니까. 자, 미중이 사생결단, 가끔가다 이제 급하게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미중 사생결단의 패권 대결에서 대미관계와 대중관계는 제로섬 게임일 뿐이다. 이렇게 확고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글 쓰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미중이 사생결단의 패권 대결을 벌이는 현재 상황에서 대미관계와 대중관계는 분리될 수가 없다. 그런데 이걸 있는 그대로 보겠냐 그 사람들이. 그게 관건인 겁니다. 나는 보기가 어려울 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을 사실대로 보려고 하는 용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사심 때문에 이익 때문에 다 여러분들 눈을 가리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패착인 거죠. 한반도 서해를 남중국해처럼 중국 영해로 만들고 남북한을 길들여 속박처럼 거느리는 중국에 맞서 주권을 지키려면은 견고한 한미 동맹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 이용준 전 북핵 대사가 아무리 주장해봐야 이거는 지금 당인 겁니다. 당위. 마땅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위를 뭐 글 쓰는 사람은 당위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독립국가를 유지할 수 있겠냐. 뭐 펄쩍 뛰겠죠. 아니 공 박사님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하겠지만 나는 현실주의자니까 항상 묻는 겁니다. 당신들 독립국가 유지하겠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중화 제국 앞에 한미 동맹 없는 한국은 제2의 우크라이나일 뿐이다. 여러분들 나이살을 먹고 평생을 여러분들 외교전선에 뛴 사람이 이 정도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조선일보 칼럼에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심각하게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엄청나게 심각하게 보는 겁니다. 이용준 전 북한 여러분들 핵대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이를 먹은 사람이 흔적이 남는 여름 조선일보 칼럼에 중화 제국 앞에 한미 동맹 없는 한국은 제2의 우크라이나뿐이다. 신정부가 한국은 신뢰할 수 없는 동맹국이라는 인식을 미국에 심어주지는 말아야 될 것이다. 항상 이용준 전 북한 핵대사는 당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죠.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동맹국을 향해 심판의 칼을 뽑아든 현재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의 주적 중국을 향해 균형 외교의 나팔을 분다면 그로 인해 초래될 역풍은 주한미군 감축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잘 새겨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불길한 겁니다. 정신을 못 차릴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은 거죠. 그쪽은 항상 이익을 제공해 줄 수 있으니까. 소수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오늘 이 칼럼은 참 항상 이렇게 정직한 칼럼을 쓰는 겁니다. 한반도에서 현재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미국의 우호적인 정부가 등장하기는 상당히 어렵게 된 겁니다. 앞으로. 아주 어렵게 된 겁니다. 무진장 어렵게 된 거죠. 제가 이번에 대선 분석 보고서가 미국인들이 쓴 대선 분석 보고서가 아마 내일 모레 이렇게 아마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는 모양인데 이렇게 아마 워싱턴 DC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미국에게 한국은 비용을 치르고 지킬 만한 나라인가 이런 질문을 본인들이 던질 거예요. 본인들이 이런 질문을 본격적으로 던질 겁니다. 그거는 자기들이 작성한 보고서가 아니고 한국에 직접 여러분들 선거를 참관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쓴 보고서를 보고 이런 질문을 던질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정책 변화나 이런 부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헤게모니를 장악한 일명 자주파 세계 패권 전쟁의 실상을 정확히 이해하려고 하겠는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이야기 서사 내러티브에 의존하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일 진행되고 있는 일을 이해하려고 하겠는가. 사실을 사실대로 보려고 안 하겠죠. 끝에는 한국인들은 독립국가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